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강산, 대한민국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그저 흙 한 줌에서 시작된 천년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장롱 깊숙한 곳에 곱게 모셔두셨던 백자 항아리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둥글고 하얀 마치 보름달을 옮겨놓은 듯한 그 항아리 말입니다. 아니면 푸르스름한 하늘빛이 감도는 청자 한 점, 손으로 만지면 차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 신비로운 빛깔의 도자기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아름다운 도자기들은 결코 그냥 흙으로 빚어 만든 평범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년이 훌쩍 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땀, 그리고 오직 우리 한반도에서만 나는 어떤 특별한 흙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도자기의 어머니, 고령토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 선조들은 이 하얀 흙을 신비로운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흙을 캐내기 위해 평생을 산속에서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 한 점을 얻기 위해 자기 집 한 채 값을 기꺼이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하얀 흙이 무엇이길래 우리 조상들은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 흙이 어떻게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우리 도자기 문화의 뿌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흙의 세계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깊은 산속에 잠들어 있던 이 보물이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손을 거쳐 어떻게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길을 걷다가 무심코 보이는 흙 한 줌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흙이 우리 한반도에 수천만 년 역사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흙이 우리 조상들의 손을 거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빚어냈다는 사실, 그 감동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실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토종 동식물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남기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령토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토, 한자로는 노풀고, 고계령, 흑토 자를 씁니다. 이 이름은 옛날 중국에 있던 한 작은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중국 강서성이라는 곳에 가오링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흙이 특별히 도자기를 빚는 데 좋다고 해서 그 마을 이름을 따 고령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덱토, 즉 하얀 흙이라고도 부르고, 또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라는 뜻으로 도토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령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 흙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보는 흙은 대부분 회색이거나 검은색 또는 누런색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파보면 마치 밀가루처럼 새하얀 흙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손에 묻으면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우며 물에 풀면 우유처럼 뽀얗게 풀어지는 그런 흙입니다. 바로 이 하얀 흙이 고령토입니다. 이 흙이 왜 이렇게 하얀색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흙을 이루는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누런 흙이나 검은 흙에나 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쇠가 녹으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쇠가 녹슬어 빨갛게 되는 것처럼 흙 속에 철이 많이 섞여 있으면 흙이 누렇거나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령토에는 이런 철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가벼운 금속 성분과 규소라는 성분이 깨끗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토록 새하얀 빛깔을 띠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김밥 쌀 때 쓰시는 그 은박지, 호일 말입니다. 그 호일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토는 호일 같은 알루미늄 성분이 흙 속에 아주 곱게 풀려 있는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한 줌의 흙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무려 수백만 년, 길게는 수천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초에 우리 한반도에는 거대한 화강암 산맥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화강암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산을 이루는 가장 흔한 돌, 단단하고 우람한 그 회색빛 바위 말입니다. 우리가 묘지에 가서 보는 비석도 대부분 화강암이고 옛날 궁궐의 돌계단도 모두 화강암입니다. 이 화강암 속에는 장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들어있는데 이 장석이 비와 바람 그리고 이끼와 같은 작은 생물들에 의해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마침내 이 고운 흰 가루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강산의 삼봉우리 하나가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수천만 년 동안 자기 몸을 한 알 한 알 깎아내어 마침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한 줌의 하얀 흙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흙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 흙 한 줌에는 우리 한반도의 시간이, 우리 강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한 고령토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한반도는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양질의 고령토가 우리 강산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하동 백토라고 하면 옛날부터 도자기 장인들이 가장 탐내던 흙이었습니다. 이곳의 고령토는 빛깔이 유난히 희고 입자가 곱고 불에 구웠을 때 변형이 적어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욕심을 냈던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동 백토였다고 하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하동에서 캐낸 흰 흙을 배에 실어 일본으로 가져갔고 그 흙으로 일본 도자기를 만들어 다시 비싼 값에 우리에게 팔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산청, 합천, 그리고 경주 지역에도 좋은 고령토가 납니다. 충청북도 영동과 단양, 경상북도 안동과 봉화,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양질의 고령토가 채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반도 곳곳에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토는 다른 나라 고령토에 비해 몇 가지 두드러진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빛깔이 매우 순수하고 희다는 점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에서 나는 고령토에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하동 일대에서 나는 고령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순백의 빛을 자랑합니다. 마치 갓 내린 첫눈처럼 또는 보름달의 한가운데처럼 그렇게 환한 흰빛입니다. 둘째, 입자가 매우 곱다는 점입니다. 입자가 곱다는 것은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아주 작다는 뜻인데 이렇게 입자가 고와야 도자기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고령토는 입자가 어찌나 고운지 손가락에 살짝 묻혀 비비면 보들보들한 비단처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셋째, 불에 구웠을 때 단단해지는 정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도자기는 흙으로 모양을 빚은 다음에 가마에 넣고 매우 높은 온도로 구워야 하는데 보통 1250도에서 1300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열에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끓일 때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 기름이 펄펄 끓을 때가 약 200도 정도이니
1300도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우리나라 고령토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온에서도 깨지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성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속에 묻힌 흙을 찾아냈을까요? 또 어떻게 이 흙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지혜와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도공들, 즉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은 좋은 흙을 찾기 위해 보찜을 메고 전국 산천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산을 오르내리고 골짜기를 헤매고 강가를 따라 걸으며 수십 년 동안 흙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좋은 흙을 발견하면 손으로 만져보고 혀끝에 살짝 대어 맛을 보고 물에 풀어 가라앉는 모습을 관찰하고 작은 시험 가마에 구워보면서 이 흙이 정말 좋은 흙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어느 산, 어느 골짜기에 어떤 흙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첨단 과학이자 비밀스러운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옛날 사람들이 과학을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오늘날 어떤 첨단 과학자들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깊고 정교했습니다. 다만 그 지혜가 책이나 컴퓨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눈과 마음에 새겨져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을 뿐입니다. 한 도공이 평생에 걸쳐 쌓은 지혜가 그분의 자식에게 전해지고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 바로 우리 도자기 문화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 고령토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최첨단 소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나 신소재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자기는 그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엄청난 문명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도자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나무 그릇이나 청동 그릇 또는 거친 토기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런 그릇들은 깨끗이 씻기 어렵고 음식이 쉽게 상하고 무겁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표면이 매끄러워서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음식이 들러붙지 않으며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변형되지 않고 산이나 알칼리 같은 화학물질에도 변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꿈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만들어진 도자기는 1000년이 지나도 그 빛깔과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1000년 전 고려 청자가 지금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빛깔로 우리를 맞아주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나라는 옛날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 그 다음으로 한참 뒤에 일본,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유럽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은 우리 동양에서 만든 도자기를 보고 너무나 감탄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내려고 수백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고령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 흙으로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고 단단한 그릇을 빚는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까지도 유럽에서는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재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령토였습니다. 좋은 고령토가 없으면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었고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으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이 귀한 고령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천혜의 자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강산의 자연과 그 속에 깃든 우리 문화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부디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구령토가 우리 조상들의 손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흙으로 그릇을 빚은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10,0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00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멋진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모양과 무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쭉한 항아리 모양의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아래에서 위까지 가지런히 새겨져 있어 보기만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미 흙을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저 둥근 진흙덩어리 같은 것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미 무늬를 새기고 모양을 다듬는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이르러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는 더욱 정교한 토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라의 토기는 그 모양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해서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 세련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토기 위에 사슴이나 거북이 모양을 작게 빚어 올려놓은 것, 항아리 표면에 그림을 새긴 것, 그릇 2개를 이어붙여 색다른 모양으로 만든 것 등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도자기 솜씨가 그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고려시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려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년 전 우리 고려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비로운 푸른 빛깔의 도자기 말입니다. 이 고려청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청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었는데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조차 우리 고려청자의 빛깔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한 학자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천하제일이다. 천하제일이라는 말은 하늘 아래 첫째라는 뜻이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도자기보다 우리 도자기가 더 아름답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에서 나오는 첨단 기술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다고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송나라의 여러 학자들과 황제까지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송나라 황제는 우리 고려청자를 직접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자기 침전에 두고 매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려청자의 무엇이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첫째는 그 신비로운 빛깔이었습니다. 청자의 푸른빛은 그냥 푸른빛이 아닙니다. 비가 그친 직후 맑게 갠 가을 하늘색, 그 깊고 그윽한 빛깔을 도자기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해서 비색이라고 불렀습니다. 푸른 옥, 즉 비취돌의 색깔과도 같다고 해서 비취색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년 전 어느 깊은 가을 아침, 강진의 한 도공이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 안의 온도는 1200도를 넘어가고 도공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불을 끄고 가마가 식기를 기다리기를 또 하루.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난 도자기들은 마치 가을 하늘의 한 조각을 떼어다 그릇에 담아놓은 듯한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공은 무릎을 꿇고 그 도자기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그 빛깔이 마침내 자기 손에서 태어난 것이니까요. 이 빛깔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 했습니다. 흙의 성분, 가마의 온도, 굽는 시간, 그리고 가마 안의 공기 흐름까지 모두 정밀하게 조절해야 했습니다. 우리 고려 도공들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나는 좋은 고령토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상감기법이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이었습니다. 상감이라는 것은 도자기 표면에 그림이나 무늬를 칼로 살짝 새긴 다음 그 새긴 자리에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 넣어 무늬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들으시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완성한 것은 우리 고려 사람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만큼 완벽한 상감 기법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상감청자에는 학이 날아가는 모습,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 연꽃, 모란, 국화 같은 우아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상감청자를 직접 보시면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청자 상감 운악 문매병이라는 이름의 도자기는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둥근 표면에 46마리의 학이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 한 마리 한 마리의 자세가 모두 다르고 표정이 살아있는 듯해서 보고 있으면 마치 정말로 학들이 도자기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청자를 만든 가마의 흔적이 전라남도 강진과 부안 지역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발굴된 가마의 규모와 정교함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무려 40m에서 50m에 이르는 거대한 가마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 고려 도공들이 밤낮 없이 불을 지피며 명작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가마들에서 한 번 굽는 데에만 사흘에서 닷새가 걸렸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자기는 수천 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의 첨단 산업단지였던 셈입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는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자기 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진 한 곳에서만 가마터가 100여 곳이 발굴되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 백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가 청자의 나라였다면 조선은 백자의 나라였습니다. 백자, 즉 하얀 도자기는 그 어떤 색깔도 더하지 않은 오직 순수한 흰빛만으로 빚어낸 도자기입니다. 처음에 이 백자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흰색만으로 만든 도자기가 뭐 그리 대단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 순수한 흰빛빛을 내는 것이야말로 도자기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흰색은 그냥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가장 순수한 색입니다. 이런 흰빛을 내기 위해서는 흙 속에 단 한 점의 불순물도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 성분이 조금만 있어도 누렇게 변하고 다른 광물이 섞여 있으면 회색빛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고령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최상급 고령토가 풍부했던 곳이 바로 경기도 광주,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하동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에 분원이라는 관청을 두어 임금님께 올릴 백자를 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얼마나 정성을 들여 만들었는지 그릇 하나에 도공 수십 명의 손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흙을 고르는 사람, 흙을 빚는 사람, 모양을 다듬는 사람, 유약을 바르는 사람, 가마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모두 따로따로 있어서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일만 했던 것입니다. 조선 백자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달 항아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달 항아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둥근 보름달처럼 생긴 그 하얀 항아리 말입니다. 키가 40cm에서 50cm쯤 되는 큰 항아리인데 그 모양이 어찌나 풍만하고 자연스러운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이 달항아리는 너무 커서 한 번에 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반과 아래쪽 반을 따로 빚어서 마지막에 하나로 붙였는데 그 붙인 자리가 미세하게 어긋나서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비뚤어진 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살짝 비뚤어진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인간적이어서 더욱 사랑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의 푸근한 품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달항아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한 유명한 도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백자 달항아리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그릇 중 하나다. 영국 사람이 우리 도자기를 보고 인류 최고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한 일 아닙니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우리 달항아리가 전시되어 있는데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그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흙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조선 백자에는 또 청화백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도자기인데 매화나 대나무, 산수화, 한자글씨 등을 그려 넣어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청화백자는 임금님과 양반들 사이에서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청화백자 한 점이 큰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귀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자, 이제 우리 도자기의 세계적인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592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7년 동안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전쟁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약탈해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도공들과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일본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들 줄 아는 도공들을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나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손에 흙을 묻힌 채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배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자식들을 두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던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삼평이라는 도공입니다. 이분은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땅에서 처음으로 뱃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일본인들은 이분을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지금도 신사를 세워 그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지방의 아리타라는 곳에 가시면 지금도 이삼평을 모신 신사가 남아있어 일본 사람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일본 도자기의 시작은 바로 우리 조선 도공들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도자기 문화의 뿌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도공들의 후손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에게서 배운 도자기 기술로 만든 도자기들을 유럽에 수출했고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동양에서 온 그 신비로운 도자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한 점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특히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는 동양 도자기 한 점이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유럽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자기 궁전을 동양 도자기로 장식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독일의 어떤 왕은 동양 도자기를 사 모으는 데에 자기 군대 유지비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에 군인 수백 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결국 이 동양 도자기를 자기들도 만들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초에 독일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유럽 최초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나라에서 고령토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좋은 고령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였습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조상들의 손,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온 고령토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그 비밀을 유럽 사람들은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따라잡은 것입니다. 자,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고령토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령토는 단지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화장품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분, 파운데이션, 마스크팩 등에 고령토가 들어갑니다. 특히 천연 성분 화장품에서는 고령토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좋은 품질의 고령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우리가 보는 깨끗하고 매끄러운 종이, 책이나 잡지에 쓰이는 그 광택 있는 종이는 고령토를 발라서 만든 것입니다. 고령토를 바르면 종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잉크가 깨끗하게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신문이나 잡지의 종이도 모두 고령토 덕분에 그렇게 깔끔한 인쇄가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의약품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옛날부터 한방에서는 고령토를 백토라고 부르며 약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배탈이 났을 때 먹으면 독성을 흡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민간요법으로도 쓰였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고령토는 위장약, 피부 연고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어떤 약 안에도 우리 한반도의 흑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페인트와 도료 산업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고령토를 넣으면 페인트가 더 잘 펴지고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집 벽에 칠해진 페인트, 자동차에 칠해진 도료 안에도 고령토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다섯째, 첨단 산업에서도 일부 활용됩니다. 반도체나 정밀 세라믹 분야에서 고품질 고령토는 매우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전화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고령토가 변신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토는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그 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했어도 우리 한반도의 흙은 여전히 세계가 탐내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반도에 묻혀있는 이 작은 흙 한 줌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문화를 빛내고 세계를 매혹시키고 지금도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런 우리 강산의 보물 같은 자원과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부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 천년의 기적, 고령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길고 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토라는 이름은 옛날 중국 가오링이라는 마을에서 따온 이름이며 우리말로는 백토 또는 도토라고도 불린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고령토는 새하얀 빛깔의 흙으로 그 비밀은 철 성분이 거의 없고 알루미늄과 규소가 깨끗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흙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화강암이 비와 바람에 깎이고 깎여서 수백만 년, 길게는 수천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 귀한 고령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축복받은 땅이며 특히 경상남도 하동이 가장 유명하고 산청, 합천, 경주, 영동, 단양, 안동 등 곳곳에 좋은 품질의 고령토가 묻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욕심을 냈던 자원이 바로 우리 하동 백토였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토는 빛깔이 매우 희고 입자가 곱고 고온에서도 잘 견뎌내는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령토는 그 시대의 첨단 소재였으며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곧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았다는 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옛날 우리 도공들이 좋은 흙을 찾기 위해 평생을 산천을 누비며 헌신했던 그 노력과 지혜에 대해서도 함께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 고령토로 어떤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에서 시작된 우리 도자기 역사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 세계 최고의 청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빛취색은 중국 학자들조차 천하제일이라고 인정한 신비로운 빛깔이었으며 우리만의 독특한 기술인 상감기법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강진과 부안에 남아있는 거대한 가마터들은 그 시대의 첨단 산업단지였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백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가장 순수한 고령토로 빚어낸 조선 백자는 우아하고 단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을 매료시켰으며 특히 다랑아리는 영국의 도예가가 인류 최고의 그릇이라고 극찬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청화백자 한 점이 큰 집 한 채 값이었다는 사실도 그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우리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의 시작이 되었고 그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건너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값에 팔렸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 동양 도자기를 따라 만들기 위해 수백 년을 헤매다가 결국 자기 나라에서 고령토를 찾아내고서야 겨우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시작에는 바로 우리 한반도에 고령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령토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화장품, 종이, 의약품, 페인트, 첨단 산업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랑한 그 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산업과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발밑에 놓인 흙 한 줌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흙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시간이고 우리 강산의 역사이며 우리 조상들이 빚어낸 천년의 기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우리 한반도를 도자기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핏줄이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유산을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산의 흙 한 줌, 우리 조상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애국이고 진짜 자부심일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